MBC의 지역 전문 방송 채널인 MBC넷이 통일교 행사를 생방송으로 송출하려다 내부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이전에도 MBC넷은 통일교의 송출료를 받고 다큐멘터리나 행사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작년엔 통일교 관련 방송인 스페셜 싱크탱크 포럼을 편성해 올해 2월 하루 3시간 이상씩 통일교 행사를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MBC넷 노조지부는 MBC넷은 통일교 채널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전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가량을 횡령했으며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 누락한 바 있습니다. 11일 대통령실이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든 안 되든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라던가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걸 또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의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조직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게 불보듯 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퇴임 100일 기념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 같은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물난리 때 물놀이 사진을 올린 바 있으며 전례 없는 퇴임 100일 행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돼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폭우로 수도권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지만 TBS 교통방송이 교통 안내보다 시사 프로그램에 치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단 하루 폭우로 인해 결방하고 바로 정규방송 체제로 복귀한 건데요. 침수 차량이 이틀째 방치되며 출근길 혼잡이 있었지만 교통방송의 역할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평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과 쌍방울그룹 횡령 등 혐의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이 두 사건을 총괄하는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하던 수사를 하나의 팀으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이에 따라 흩어져 있던 의혹이 하나로 맞춰져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원 명단을 관리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입당 원서를 받거나 이를 관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 복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병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8.15 특사에서 일괄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에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한 데에는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내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외아들이 80대 치매 노모를 방치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모는 평소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방에 대소변이 널려 있어도 이를 방치해 노모의 피부에 궤양과 괴사가 발생해 구더기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노모는 폐혈증과 전신감염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29kg에 불과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